안녕하세요, 잭입니다. 가끔 이렇게 주말 아침부터 밥을 하기가 싫고 뭔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도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한 번씩 외식을 좀 나가줘야지 집에서 얌전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죠. 아니면 고스란히 부인과 아이들이 뿜어내는 그 짜증을 받아내야 하죠. 그게 또 아저씨들의 또 쪼달리는 아니 바람직한 생활이죠. 여튼 이렇게 가끔 나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한 번씩 생각나는 맛이 마라탕의 맛이더라고요. 뭔가 엄청나게 맛이 있어서 자꾸만 먹고 싶은 건 또 아닌데 뭔가 중독성이 있는 것처럼 혓바닥의 모든 세포가 시공간과 함께 오그라드는 느낌이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마음대로 토핑을 그릇에다가 넣어주면 그대로 마라탕을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토핑을 따와서 무게로 얼마다 이거 따는 그런 방식이죠. 양 조절 실패하면 재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튼 돈 낼 준비를 하고 맵기는 깝치지 말고 얌전하게 1단계 합시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죠. 아참, 당구장에서 다마를 좀 치다가 이삿짐 좀 풀고 나서 그냥 뭐 저녁 뭐 하기 싫을 때 짱깨를 아니 중화요리를 시켜 먹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왠지 모를 속설처럼 중화요리를 먹으면 왠지 좀 잠이 엄청 잘 온다. 예민한 사람은 또 야밤에 라면 먹고 나서 얼굴이 띵띵해지는 것처럼 막 붓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말은 뭐 이 정도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또 클래스가 좀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죠. 바로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는 걸로요.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중화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최근 나오는 여러 뉴스, 거지 같은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처럼 가슴이 막 답답하고 구역질이 나고 골머리가 아픈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또 졸리더라. 뭐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나둘씩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괴랄하고 요상한 증상이 중국 음식점을 다녀온 후에 생기더라면서 학계에서 대놓고 짱깨 중국 음식점 증후군, Chinese Restaurant Syndrome CRS라고 부르게 됐죠. 사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동양스러운 감칠맛하고 그런 국물 맛은 미국에서는 진짜 매우 생소한 요리였는데요. 중식 요리에는 이 감칠맛을 내는 마법의 가루, 맛있죠? 바로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MSG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MSG가 중국 음식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MSG는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 아닌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물질이었는데, 다시마 육수에서 나오는 감칠맛의 이유가 이 글루탐산이라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서 나온다는 걸 찾아내고 이걸 제품화하는데 성공! MSG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제품은 아지노모토, 즉 맛의 기원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기 시작했고요. 레토르트 식품사인 아지노모토 회사명의 모티브가 되었죠. 스프 맛있게 만드는 그 회사요. 여튼 이 MSG는 이 CRS의 원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건강하지 못한 못돼 처먹은 합성화학 조미료라면서 거언 30년을 두드려 맞고 해명하는 기나긴 편견의 시대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무려 1980년대 초까지는 의료계에서도 MSG가 해로운 물질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90년대까지도 이 MSG가 적은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를 막 해댔고, 합성, 인공 감미료보다는 천연 감미료를 쓰자, 뭐 이런 문구가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러나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0년대를 전후해서 FDA랑 WHO에서는 MSG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유해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2014년에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평생 먹어도 노 프라블럼이라고 말이 나왔죠. 이 CRS의 원인 물질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도 나왔고요. 뭐 사실 왕창 매운 자극적인 소스 팍팍 먹으면, 지금도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으면 머리 아프고 입술 따갑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MSG는 냉면 육수나 뭐 다른 식품에도 잘 들어가는데 이런 거 먹었다고 또 머리 아프거나 졸린 건 아니니까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죠. 그래서 MSG는 뭐다? 맛만 좋다 이겁니다. 물론 요새는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긴 했죠. 오히려 MSG를 쓰면 쓸데없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으니까요. 참, 그리고 이 MSG가 사실 발효식품인 거는 알고 있죠. 무슨 화학실험실 같은 데서 약으로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라 사탕수수 같은 당액을 발효를 시키고 나서 그걸 또 미생물을 써서 추출해내는 생합성법을 쓰고 있어서 이름만 화학조미료라고 붙여져 있지만 사실상 발효식품입니다. 지금도 약간 빡치는 게 이 MSG가 하도 이미지가 안 좋았어서 라면에 MSG가 죄다 빠져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이 라면이 옛날 어렸을 적 콧물 쓱쓱 닦아가면서 후후 불어먹던 그 시절 맛이 잘 안 나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마라탕에 라면살이 띄워놓은 걸 또 찾게 되는가 봅니다. 또 빼먹을 뻔했네? 사실 MSG는 우리 생활에도 엄청 많아요. 가끔 맘카페에서 MSG 안 쓰고 굴소스, 치킨 스톡, 사골분말, 막소금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다 알죠? 이 다 MSG 들어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국 음식점 증후군은 왜 생겼느냐? 그냥 추정이지만 아마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증상이 나타났거나 기름진 음식에 예민한 사람 혹은 매운 향신료에 예민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증상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알러지 빼고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입으로는 싫다고 하지만 몸은 어떨까? 이미 2018년 MSG 세계 소비량은 2010년에 23%나 증가한 상태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냥 MSG 같은 거 적당히 써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그냥 잘 먹고 다녀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것처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끝! 그래도 라면 좀 어떻게 해봐라. 좀 너무 좀 요새 맛이 왜 이렇게 별로지?